왕관은 언제나 화려한 의식과 전통으로 기억되지만 그 안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숫자와 승인, 그리고 기록이다. 어느 날, 한 재정 문서에서 작은 이상이 발견된다. 공식 업무를 위한 비용인지, 누군가의 개인적 영향력이 스며든 결정인지 경계가 흐려져 있었던 것이다. 문제의 중심에는 카밀라가 있었다. 오랜 세월 비난을 견디고 마침내 왕비가 된 그녀는 자신의 판단이 충분히 신뢰받아야 한다고 믿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왕의 이름이 한 번이라도 압력처럼 사용되는 순간 부탁은 명령이 되고 충성은 침묵으로 바뀐다. 아무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지만 한 사람은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찰스는 아내를 지키고 싶었고 윌리엄은 왕실의 미래를 지켜야 했다. 그 사이에서 공적 자금, 부부의 신뢰, 왕실의 명예가 서로 충돌하기 시작한다. 조용히 수정된 문서와 사라진 접근 권한은 마침내 왕실 내부의 오래된 관행을 흔든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정 논란이 아니다. 사랑과 권력, 전통과 책임이 어디에서 갈라져야 하는지를 묻는 가상 재구성이다. 궁전의 위기는 언제나 큰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재정 보고서의 한 줄, 이전 문서와 미묘하게 달라진 표현, 그리고 설명되지 않은 승인 순서에서 균열이 시작된다. 그날 왕실 재정 담당자들이 마주한 것도 바로 그런 이상이었다. 윈저에서 열릴 예정인 문화 후원 행사에는 처음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추가되어 있었다. 초청 인원의 숙박, 별도 차량, 접견실 정비, 추가 경호와 서비스 인력까지 포함되면서 예산은 빠르게 불어났다. 문제는 행사의 목적이었다. 왕실의 공식 문화 교류라고 보기에는 카밀라가 오랫동안 후원해온 단체들과의 연관성이 지나치게 강했고, 개인적 후원 활동이라고 보기에는 국가 행사에 가까운 형식이 붙어 있었다. 왕실 교부금은 군주의 개인 용돈이 아니다.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급여, 공적 방문과 행사, 사용 중인 궁전의 유지 관리처럼 국민 앞에서 설명할 수 있는 목적에 쓰여야 한다. 최종 개정은 감사의 대상이 되고 기록은 의회와 대중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분류표의 단어 하나를 바꾸는 일도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적인 필요를 공적인 책임으로 옮기는 결정이 될 수 있었다. 과거의 궁전이라면 누군가 늘 이렇게 해왔다고 말하는 순간 논의가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다. 공적 자금이 사용되는 모든 항목에는 목적과 책임자가 기록되어야 했고, 구두 지시만으로 분류를 바꾸는 관행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젊은 재정 실무자들은 전통보다 서류를 요구했고, 충성보다 설명을 원했다. 카밀라의 비서실은 행사의 성격을 왕실 공식 업무로 넓혀달라고 요청했다. 표현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무게가 실려 있었다. 왕이 행정 절차 때문에 행사가 지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한 실무자는 이것이 단순한 협의가 아니라 왕의 뜻을 빌린 압력일 수 있다고 느꼈다. 그는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대신 최초 예산안과 수정된 문서를 따로 저장하고 승인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빠진 시점을 기록했다. 그는 동료에게도 단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분류가 자신의 침묵 때문에 승인된 것처럼 보일까 두렵다고 털어놓았다. 동료는 궁전에서 경력을 지키려면 때로는 보지 못한 척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그는 이미 반대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 기록을 남기지 않는 순간 자신도 결정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시스템에는 새 문서가 올라와 있었다. 행사 설명은 더 공식적으로 바뀌었고 전날 제기된 의무는 흔적 없이 사라져 있었다. 승인자는 달라졌지만 문장에는 카밀라 측이 요청했던 표현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작은 수정처럼 보였지만 그에게는 누군가 정상적인 심사 절차를 우회했다는 신호였다. 아직 누구도 횡령이나 개인적 이익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질문이 떠올랐다.
왕비의 선호가 왕실의 필요로 바뀌는 순간은 언제이며 왕의 이름은 어디까지 사용될 수 있는가? 왕관을 흔든 것은 거액의 돈이 아니라 누구도 거절할 수 없다고 믿게 만든 한 문장이었다. 카밀라를 둘러싼 모든 판단에는 언제나 과거가 따라붙었다. 그녀는 한때 영국 대중에게 왕실의 비극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찰스와의 오랜 관계, 다이애나를 향한 국민적 애도, 그리고 끝없이 반복된 언론의 비난 속에서 카밀라의 이름은 사랑보다 배신과 더 자주 연결되었다. 그녀는 공개석상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배웠다. 조롱이 쏟아져도 미소를 유지했고, 작은 실수조차 헤드라인이 되는 상황에서도 맡은 일정을 소화했다. 2005년 찰스와 결혼한 뒤에도 왕실 내부와 국민의 시선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그녀가 얻어야 했던 것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왕실 구성원으로 일할 자격에 대한 인정이었다. 카밀라는 그 신뢰를 자선 활동으로 쌓으려 했다. 독서 문화 확산, 골다공증 인식 개선,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 노인 복지와 동물 보호에 꾸준히 참여했다. 특히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골다공증으로 잃은 경험은 그녀의 활동을 개인적인 사명으로 만들었다. 독서를 장려하는 사업 역시 왕비라는 지위를 넘어 자신만의 공적 역할을 만들려는 시도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중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다. 엘리자베스 2세가 훗날 카밀라가 왕비로 불리기를 바란다고 밝힌 것은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호칭을 허락한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의심받아온 여성을 왕실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상징적 선언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긴 인정의 과정이 또 다른 위험을 만들었을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공격과 냉대를 견딘 사람은 반대를 언제나 적대감으로 해석하기 쉽다. 카밀라는 자신의 경험과 헌신이 충분한 판단력을 증명했다고 믿었을지 모른다. 행정 감당자가 비용 분류의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녀에게 그것은 원칙의 경고가 아니라 자신을 다시 의심하는 오래된 습관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녀의 주변 사람들도 같은 분위기에 익숙해졌다. 왕비가 오랫동안 봉사했고 수많은 비난을 견뎠으니 이제는 그녀의 판단을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조용히 퍼졌다. 명시적인 명령이 없어도 비서와 실무자들은 무엇이 기대되는지 알아서 해석했다. 그렇게 충성은 점차 검토를 대신하고 신뢰는 기록보다 앞서기 시작했다. 카밀라에게 문화 후원 행사는 사적인 사치가 아니었다. 왕실이 예술가와 자선단체, 지역 공동체와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였다. 그녀는 관료들이 행사 전체의 의미보다 영수증과 분류 코드만 보고 있다고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공적 자금의 경계는 선한 의도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왕비가 좋은 목적을 믿는 것과 그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였다. 결국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은 악의가 아니라 확신이었다. 자신이 왕실을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 오랜 희생이 이제는 신뢰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확신이었다. 그러나 왕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엄격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 대중의 용서는 그녀에게 왕비의 자리를 주었지만 공적 자금에 대한 예외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었다. 문제가 된 문화 후원 행사는 처음부터 거대한 비밀 계획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카밀라의 비서실은 더 많은 손님을 초대하고 일부 단체 대표들에게 숙박과 이동 편의를 제공하며 접견 공간을 정비하자는 의견을 냈다. 표면적으로는 왕실의 문화적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제안이었다. 그러나 예산이 커질수록 누가 이익을 얻는지, 그리고 그 비용을 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지가 더 분명하게 설명되어야 했다. 재정 실무자는 수정된 문서를 검토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전날까지 후원 행사로 분류되던 항목이 갑자기 고위급 공식 업무로 바뀌어 있었다. 문장 몇 개가 달라졌을 뿐이지만 그 변화는 비용의 성격 전체를 바꾸고 있었다. 그는 승인란을 비워둔 채 추가 근거를 요구했다.
잠시 뒤 카밀라 측 인사가 그를 찾아왔다.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지만 내용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다. 폐하께서 더 이상의 행정 지연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전달되었다. 그 순간 실무자는 자신이 예산을 검토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의지를 방해하는 사람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왕실에서 군주의 이름은 보통의 직함이 아니다. 직접적인 명령이 없어도 그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거절의 대가를 먼저 생각한다. 승진이 멈출 수도 있고 신뢰를 잃을 수도 있으며 궁전에서의 경력이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압력은 때로 서명된 지시가 아니라 누구도 확인하기 어려운 한마디에서 나온다. 그는 공개적으로 맞서지 않았다. 대신 최초 문서와 수정본을 별도 저장소에 보관하고 변경된 시간과 접근 기록을 남겼다. 자신이 반대한 사실이 사라지면 침묵 자체가 동의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그의 이름은 승인 과정에서 빠져 있었고 다른 경로를 통해 문서가 통과된 흔적이 나타났다. 더 심각한 것은 수정된 표현이 카밀라 측의 요청과 거의 같았다는 점이었다. 누군가 절차를 우회했거나 적어도 우회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 분명해 보였다. 실무자는 가까운 동료에게 자료를 보여주었고 동료는 이 문제를 밖으로 가져가면 두 사람 모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지금 침묵하면 나중에 문제가 드러났을 때 자신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두려움이었다. 결국 그는 이메일, 회의 메모, 수정 이력과 접근 기록을 정리해 내부 강사 담당자에게 넘겼다. 그 순간 사건의 중심은 돈의 액수에서 권력의 방식으로 이동했다. 누가 개인적으로 부를 얻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다. 왕비의 선호가 어떻게 공식 필요로 바뀌었고 누가 왕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는가. 부탁이 명령으로 변한 순간 궁전의 오래된 신뢰는 더 이상 관행이 아니라 조사해야 할 증거가 되기 시작했다. 찰스에게 이번 문제는 단순한 재정 논란이 아니었다. 그것은 왕으로서의 책임과 남편으로서의 충성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카밀라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 두 사람의 관계는 수십 년 동안 비난과 조롱, 침묵과 기다림을 견뎌야 했고 결혼 뒤에도 완전한 평온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암 진단을 받은 뒤 찰스는 시간의 무게를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느끼고 있었다. 공식 일정은 계속되었지만 치료와 회복 사이에서 그는 자신의 통치가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지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곁을 지킨 사람은 카밀라였다. 병원과 궁전, 공개 행사와 사적인 밤을 함께 지나온 그녀를 또다시 세상의 비난 속에 홀로 남겨두는 일은 그에게 거의 배신처럼 느껴졌다. 궁전 내부에서는 이미 두 개의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었다. 한쪽은 왕비를 공개적으로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쪽은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 어떤 보호 성명도 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찰스는 결정을 미루었지만 그 침묵은 양쪽 모두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뜻으로 해석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왕의 망설임 자체가 새로운 위험이 되어갔다. 감사 자료는 감정으로 지울 수 없었다. 찰스는 카밀라와 단둘이 마주 앉아 수정된 문서와 접근 기록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그는 그녀가 직접 숫자를 바꾸었는지 묻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이름이 어디까지 사용되도록 허용했는지 물었다. 카밀라는 행사가 왕실의 문화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무자들이 지나치게 경직된 기준으로 일을 맡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녀에게 구두 지시와 위임된 판단은 궁전이 오랫동안 움직여온 방식이었다. 모든 상황을 문서로 남기려는 새로운 관행은 신뢰를 모욕으로 바꾸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찰스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왕의 이름은 설명을 대신할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의 선의도 공적 자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카밀라는 그 말에서 남편보다 근주의 목소리를 먼저 들었다.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함께 견딘 사람이 이제는 조사관과 같은 언어로 말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결코 왕관을 해치려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왕실이 더 인간적이고 가까운 존재로 보이게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다. 찰스는 준비된 방어 성명서에 끝내 서명하지 않았다. 그 작은 거부는 카밀라에게 이미 하나의 답이었다. 그는 그녀를 버리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아무 질문 없이 보호할 수도 없었다. 왕비의 명예를 지키는 것과 왕실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 같은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이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분명해졌다. 그날 밤 찰스는 혼자 남아 문서를 다시 읽었다.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문제는 카밀라의 판단만이 아니었다. 경고를 보면서도 결혼을 지키기 위해 외면한 자신의 침묵 역시 이제 조사 대상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왕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법적 책임보다 진실을 확인한 뒤에도 예전처럼 아내의 손을 잡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윌리엄은 이번 사태를 승리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장 독립검토가 시작되면 왕실의 오래된 관행이 더 투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지만 그 대가가 아버지의 굴욕과 카밀라의 추락이라면 기뻐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미래의 왕이었지만 동시에 상처 입은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그의 태도는 찰스와 달랐다. 찰스가 신뢰와 전통, 오랜 관계를 통해 궁전을 움직이는 법을 배웠다면 윌리엄은 기록과 절차가 사람을 보호한다고 믿었다. 공군 수색 구조대와 응급 헬기 조종사로 일했던 시절, 그는 단 한 번의 생략된 확인이 누군가의 생명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래서 그에게 규정은 불신의 표시가 아니라 책임의 언어였다. 검토단은 왕비 측 사무실과 연결된 모든 지출 제안을 다시 확인하고 설명이 불충분한 항목은 즉시 보류하기로 했다. 윌리엄은 회의에 참관할 수 있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궁전 안에서는 이미 그가 아버지의 권한을 개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찰스는 그 소문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을 돕고 있다고 보기보다 자신의 시대가 끝나가는 증거처럼 느꼈다. 한 회의에서 찰스가 서류를 떨어뜨리자 윌리엄이 몸을 움직였지만 왕은 먼저 손을 뻗어 직접 주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 행동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도움조차 교체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었다. 그날 저녁 캐서린은 윌리엄에게 한 가지를 당부했다. 규칙을 집행하더라도 벌을 주는 사람처럼 보이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녀 역시 치료와 회복을 거치며 공적 역할과 개인의 고통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카밀라의 잘못을 검토하는 것과 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것은 다른 일이라고 말했다. 윌리엄은 다음 회의에서 자신의 사무실부터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왕세자 측의 행사와 자선 사업도 모두 서명 근거를 제출하고 공적 목적이 불명확하면 사비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개혁이 특정 인물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려는 선택이었다. 그러나 찰스와의 대화는 더 어려웠다. 왕은 모두가 자신에게 아내와 왕관 중 하나를 고르라고 강요한다고 말했다. 윌리엄은 카밀라의 존엄을 지키는 것과 그녀의 재정적 영향력을 지키는 것은 같지 않다고 답했다. 아버지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더 큰 위기를 물려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안 침묵하던 찰스는 마침내 자신도 이전부터 경고를 느끼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진실을 확인하면 결혼이 무너질까 두려워 질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고백 앞에서 윌리엄은 더 이상 후계자가 아니라 아들이 되었다. 그는 아버지를 위로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다만 이번에는 끝까지 사실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날 두 사람은 어느 쪽도 이기지 못했다.
대신 처음으로 같은 현실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를 보호하는 일과 왕관을 보호하는 일이 더 이상 같은 선택이 아니라는 현실이었다. 카밀라가 변화를 처음 체감한 것은 법정도 공식 성명도 아니었다. 아침 일정표를 확인하던 순간이었다. 매주 참석해오던 재정회의들이 모두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화면에는 짧은 문구가 떠 있었다. 참관 권한 없음. 누군가 문을 닫아 세운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이름을 지은 것도 아니었다. 시스템이 조용히 그녀의 접근 권한을 끊어놓았을 뿐이었다. 그 차가운 방식은 오히려 더 잔인했다. 카밀라는 여전히 왕비였고 공식 행사에 참석했으며 찰스의 곁에 설 수 있었다. 자선단체를 방문하고 독서와 건강,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적 자금이 오가는 회의와 승인 절차에서는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지위는 남았지만 통로는 사라졌다. 비서실은 처음에 이것을 임시조치라고 설명하려 했다. 그 검토가 끝나면 일부 권한이 복원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카밀라는 그 말 속에 위로보다 거리두기가 담겨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사무실에서 올라오는 모든 제안은 별도 심사를 거쳐야 했고 구두 요청은 기록 없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왕비의 이름은 더 이상 우선순위를 높여주는 신호가 아니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오랫동안 후원해온 골다공증 관련 단체의 자료를 검토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같은 질환으로 잃은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카밀라에게 이 활동은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개인적인 상처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수많은 여성의 침묵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려 했고 그 공로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바로 그 점이 이번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왔다고 해서 제도적 경계를 넘을 권리까지 얻는 것은 아니다. 선한 목적과 투명한 절차는 서로 대체될 수 없었다. 오히려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자신의 의도가 아닌 결과로 평가받아야 했다. 독립검토단은 카밀라의 기존 사업을 모두 중단시키지 않았다. 공적 목적이 명확한 활동은 계속 허용했지만 비용 분류와 승인 과정은 완전히 분리했다. 행사 준비는 가능했지만 재정 판단에는 관여할 수 없었고 후원단체와 관련된 제안은 이해관계 검토를 먼저 받아야 했다. 봉사는 계속되었지만 영향력의 경로는 닫혔다. 카밀라는 저녁 무렵 찰스에게 자신이 궁전 안에서 투명한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찰스는 곧바로 반박하지 못했다. 그는 아내가 겪는 모욕을 이해했지만 그 모욕을 없애기 위해 다시 규칙을 흔들 수는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과 제도 사이를 가르는 새로운 선이 놓여 있었다. 그날 이후 카밀라는 회의실 밖에 남겨진 사람이 아니라 달라진 왕실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시 정의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 왕비라는 칭호는 유지되었지만 왕과의 가까움이 곧 권한을 의미하던 시대는 끝나고 있었다. 찰스가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궁전이 가장 조용해지는 새벽이었다. 그는 독립검토단의 권고안을 다시 읽고 더 이상 이번 사태를 가족에 대한 공격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왕비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공적 자금의 경계를 흐린다면 결국 보호하려던 왕관 자체가 더 큰 의심 속에 놓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먼저 카밀라를 찾아갔다. 참모도 법률가도 없는 방에서 찰스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모든 지출은 서면 근거와 독립적인 검토를 거치고 왕이나 왕비의 이름은 어떤 승인 절차도 앞당길 수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카밀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 결정은 권한의 상실이자 남편이 제도 편에 섰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그러나 찰스는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카밀라가 왕실을 해치려 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선의와 오랜 충성, 그리고 자신이 충분히 신뢰받아야 한다는 확신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경계를 흐렸다고 했다. 사랑은 사람을 이해하게 만들 수 있지만 공적 책임의 예외를 만들어줄 수는 없었다.
카밀라도 처음으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실무자들의 반대를 무례와 불신으로 받아들였고 자신의 경험이 그들의 경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왕의 뜻을 언급한 순간 직원들이 느꼈을 압박을 인정하면서도 극적인 사과나 자기 연민에 기대지는 않았다. 대신 앞으로의 역할을 봉사와 자선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규정은 왕실 전체에 똑같이 적용되었다. 모든 공식 행사는 목적과 비용을 명확히 기록해야 했고, 개인적 후원과 국가 업무가 겹치는 경우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했다. 윌리엄의 사무실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개혁을 승계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이 언젠가 물려받을 제도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받아들였다. 대중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찰스가 아내를 희생했다고 비판했고, 다른 이들은 마침내 왕실이 국민과 같은 규칙을 받아들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한 가지 변화가 분명해졌다. 왕은 권한 일부를 내려놓았지만 바로 그 선택 때문에 왕실에 대한 신뢰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카밀라는 여전히 찰스의 곁에 섰고 두 사람의 결혼도 끝나지 않았다. 다만 그 관계를 둘러싸고 있던 보이지 않는 특권은 사라졌다. 찰스는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그녀의 영향력이 공적 제도를 넘어서는 것을 막아야 했다. 왕으로서 가장 어려운 선택은 누군가를 처벌하는 일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같은 경계를 적용하는 일이었다. 결국 이 위기는 한 사람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왕실이 전통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이었다. 사랑은 두 사람을 지킬 수 있지만 국민의 돈을 지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규칙이다. 왕관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할 용기였다.